안녕하세요. 기술사 채널의 정기술사입니다. 기술사 준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이번에는 17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번 이야기는요, 1교시형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할 건데,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1교시형 이야기로는 두 번째가 되겠네요.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 제가 과거에 겪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고교 시절이었는데요.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자, 미술 선생님이 조금 특이한 과제를 내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하얀 캔버스에다가 공기를 한번 그려봐라든지 혹은 물을 한번 표현을 해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시작할 것 같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었거든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갔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과거에 그 작가들의 작품이나 선배들의 그 작품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그렇게 보여주고 나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학우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샘플로 보여줬던 그 범위, 즉 그 관념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샘플과 유사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요. 자, 저도 이제 조금 고민을 했는데 답안이 작성된 그런 샘플을 보여드리거나 혹은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시범을 영상에 이제 담아 보려고 했는데요. 조금 이제 고민이 되던 게 시청자분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요. 답안을 이렇게 작성하거나 샘플을 보여주면서 답안의 관점이나 관념을 전달한다는 게 과연 의도대로 이렇게 전달이 될까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무를 먼저 보여드리는, 즉 답안 작성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샘플이나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는 것에 앞서 어떤 전체적인 그 방향성이나 또 전체적인 그 숲을 먼저 보는 그런 영상을 충분히 이렇게 보여드린 다음에 디테일한 것은 이렇게 차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의 그 채널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번 영상과 관련된 질문 두 가지가 있어서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자, 문제 속에 만약에 조명의 원리를 설명하시오 했는데 조명의 개요부터 원리는 당연히 들어가고 연관 관계를 넣어 문제를 작성하는데 어떠신지 여쭙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또 이와 유사한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조금 이제 긴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LED를 설명하려면 LED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LED와 관련된 OLED 형광등과 관계 접지, 예비 전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경향, 기타 등등 연관 지을 게 너무 많아서 특정 LED보단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더군요 라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하되 거기에 연관된 그리고 부수적인 다양한 부분을 이렇게 답안에 적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당연히 이제 괜찮은 내용이죠. 자, 그런데 조금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뭔지는 제가 영상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번 영상은 1교시 답안 작성의 방향성, 방향성 중에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한번 테마를 잡아봤습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요. 자, 1교시 시험 문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용어형이 있고요. 두 번째, 용어형이긴 한데 추가 질문이 붙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긴 문장으로 된 문장형의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용어형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말 그대로 용어형은 용어형 문제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언더피닝, 자골현상, 힙인과 보일링, 그냥 간단하게 용어만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언더피닝에 대해서 뭔지 써야 되고 자골현상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하고 이렇게 시험이 진행되겠죠. 자, 두 번째 유형은 용어에 추가적인 질문이 붙어 있는 유형입니다. 자, 보시면 준설선의 종류 및 특징, 즉 준설선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종류와 특징도 이제 물어보는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터널 변상의 원인, 터널 변상만 묻는 게 아니고 원인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묻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문장형입니다. 자, 문장형은 조금
약간 길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형태입니다. 보시다시피 흑화 현상과 트래킹 현상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길게 문장형으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1교시지만. 자, 이렇게 문제 유형 3가지 중에 이번 영상은 용어형과 용어형에 추가 질문이 붙어 있는 이 부분에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용어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용어형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한 개념 전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필요한 키워드가 이렇게 풍성하게 있어야 되고요. 또 관련된 그 개념이 잘 전달될 수 있게 작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앞서 이제 문제 유형 3가지를 이렇게 샘플로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용어형은요, 굉장히 빠르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공부했던 용어에 대한 내용을 문제를 풀기 전에 큰 고민 없이 이렇게 작성을 빠르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10번째 이야기, 기술사 합격 기본 방향성에서 다루었던 그 내용입니다. 자, 기술사 답안은 크게 3가지 방향성을 가지면 된다고 했죠. 첫 번째가 이제 고도의 전문 지식, 그 다음 2번째가 실무 경험에 근거한 내용, 3번째가 응용 능력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1교시 단답형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1교시 용어형은요, 개념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개념 전달은 고도의 전문 지식,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이 내용은 한 80에서 90% 정도 분량을 이제 잡으시고, 나머지 10에서 20% 정도는요, 실무 경험에 근거한 내용이라든지 혹은 응용 능력에 대한 부분을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용어형은요, 13번째 이야기였던 기술사 시험 서브노트 작성 방법에 다루었던 것처럼 이렇게 서브노트 각 주제별로 프레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브노트를 이제 작성을 권장드렸잖아요. 자, 용어형 답을 풀 때는 이 프레임화된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대입시켜도 상관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볼게요. 자, 고도의 전문 지식 부분은요, 정의 개념이나 또 필요성, 목적, 등량 배경, 그리고 뭐 그림, 특징, 종류. 자, 이 부분이 이제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떤 실무 경험에 근거한 내용이라든지요, 이제 응용 능력에 대한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한 10에서 20% 정도 작성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의 어떤 구조상 조금 순서를 바꾸면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 2번 실무 경험에 근거한 내용과 응용 능력인데요. 이 두 개를 바꿔서 실제 답안을 작성할 때는, 자, 어떤 고도의 전문 지식 부분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술에 대한 다른 기술과의 비교라든지 연관, 또 응용되는 사항을 나타내는 응용 능력이 먼저 나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끝에 약간의 어떤 뭐 실무적인 사례라든지 동향, 또 고려사항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아주 이렇게 보기 좋은 답안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보통 기술사 답안은요, 뭐 다양한 응용적인 내용을 다뤄야 되고,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고, 뭐 자신의 견해가 있어야 되며, 뭐 현장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그 말들이 많아요. 물론 이러한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이제 어떤 답안의 차별화가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너무 이러한 부분에 치중을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앞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 질문 내용과 조금 연관이 있는데, 자, 질문 내용을 이제 핵심만 보면요. 자, 조명의 원리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개요부터 원리는 당연히 들어가고, 연관 관계를 넣어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는지 이제 질문을 한 거잖아요. 물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연관 관계 넣는 거 당연히 기술사 답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또 두 번째도 보면, LED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LED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을 이렇게 작성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의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뭘 주의를 해야 되냐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조명의 원리를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조명의 원리가 핵심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용어형은 정확한 개념이 잘 전달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만약에 개념보다
연관관계를 너무 치중해서 자, 연관관계 분량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답을 작성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자, 또한 그 밑에 질문을 보면요. 자, LED를 설명하라는 문제를 풀 때 LED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LED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을 다루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물론 이제 다양한 그 연관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LED를 설명하라고 했는데요. 자, LED 설명보다 연관된 부분을 너무 이렇게 치중해서 많이 작성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작성하시는 분도 많아요. 물론 그렇게 작성은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막상 이렇게 그런 어떤 관념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개념적인 내용 분량에 비해서 자, 연관되고 응용되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분량을 잡아서 작성을 하잖아요. 자,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그 기대 심리가 있냐면요. 자, 채점자가 봤을 때 LED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수검자는 LED뿐만 아니라 OLED도 알고 관련 접지사항도 알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하네. 정말 대단하고 우수한 수검자야 라는 이제 기대 효과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누구나 그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런 역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뭐냐면 채점자가요, 아니 LED를 물었는데 LED를 잘 모르니까 OLED와 관련 접지사항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답안 분량을 채운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약에 판단을 내리는 채점자가 있다면 점수를 당연히 많이 안 주겠죠. 자, 과거에 김연아 선수 때문에 피겨 경기를 많이 이제 보게 되었잖아요. 자, 그 경기를 보게 되면 이러한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냐? 자, 점수를 보면 뭐 구성 요소 점수가 있고요. 또 가산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산점은 뭐냐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받는 어떤 보너스적인 점수인 거죠. 자, 다양한 응용이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견해, 현장의 경험 이러한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산점의 영역입니다. 즉 1교시는 이제 1교시에서 있을 때 단순 용어형 문제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개념에 충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부가적인 내용, 자, 이러한 부분은 이제 가산점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분량이나 어떤 그 내용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50점대 후반에 머무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부분 한번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단순 용어형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게 개념의 정확한 전달입니다. 즉 고도의 전문 지식 부분, 이 앞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신경 써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이 앞부분에서도요. 정의와 개념, 그리고 뭐 필요성이라든지 목적, 등장 배경 등 요 첫 부분을 조금 더 강렬하게 잘 작성을 하셔야 돼요. 답안은 두 갈식으로 작성해야 되거든요. 빠르게 채점되기 때문에 첫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면 채점자도 좋은 점수를 이렇게 줄 수 있는 자세가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형, 용어에다가 추가적인 질문이 붙어 있는 그런 유형을 좀 살펴볼게요. 자, 문제를 발췌를 해봤는데요. 자, 준설선의 종류 및 특징, 그리고 터널 변상의 원인. 자, 이 두 문제를 발췌를 했는데, 자, 첫 번째, 그 준설선의 종류 및 특징. 자,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포맷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 이런 포맷을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 준설선의 종류 및 특징이잖아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서브노트의 프레임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자, 여기 이제 제목에 보면요. 특징과 종류가 있잖아요. 질문이 준설선의 종류 및 특징이기 때문에 자, 준설선의 정의와 개념 당연히 작성될 거고요. 또 관련된 내용 작성되면서 특징과 종류도 작성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보통 이제 그렇게 작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답을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준설선의 종류 및 특징이잖아요. 자, 이 질문은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각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붙였잖아요.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 자, 이렇게 이제 분량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앞부분을 많이 작성을 하지만 그
그 중에서도 이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됩니다. 즉, 특징과 종류 부분을 강조를 하고 또 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제 비중을 높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아까 볼게요. 터널 변상의 원인입니다. 자, 터널 변상의 원인. 즉, 터널 변상에 대해서 물론 이제 개념도 작성해야 되지만 질문은 원인이잖아요. 원인. 따라서 답안 분량은요, 이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비중을 많이 둬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원인에 대해서 쓰라는 게 아니고요.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비중을 조금 더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점수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또 질문이나 소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음에 더 나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